안철수 대표 등 국민의당 지도부가 전북을 방문했습니다. 기금운용본부 이전 등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19대 국회에서 탄소법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북의 어린이집 대표들은 국민의당 지도부를 만나 누리예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성폭력과 폭행 등 장애인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실태 조사와 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3D 프린터를 이용할 수 있는 3D 프린팅 센터가 전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영세 중소기업의 시제품 제작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 지도부가 오늘 전북을 찾았습니다. 국민의당은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비롯한 전북의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19대 국회에서 탄소법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가 전북의 당선인 7명과 함께 전북 도의회를 찾았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이 전북의 제1당이 된 것에 감사드린다며 지역 현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사업도 차질 없이 완결하고 새만금 조기 완공을 통해 전북 민리 국민의당과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순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탄소산업 육성법의 경우 이달 말에 끝나는 19대 국회 통과가 힘들어 자동 폐기가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탄소법이 여야 합의로 법사위까지 통과했지만 새누리당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소극적으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새누리당에서 또 자기들도 이 법과 교환 조건을 가지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여대 야소 국회이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20대에서는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더 용이하다. 이제 20대에 새로 시작하려면 상임위 통과부터 또 법사위 이런 단계별로 또 통과가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되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어차피 상임위 법사위까지 통과된 마당이기 때문에 이번 단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탄소산업 육성법이 통과되면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연구소가 설립되고 전문 인력 양성이 활성화돼 일자리 창출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전라북도가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었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전북의 제1당이 된 국민의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국민의당 지도부는 전북도청에서 어린이집 대표들에게 보육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누리예산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지만 어린이집 대표들은 이 문제로 3년을 끌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당은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해 학부모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가 제대로 투자를 하고 책임지기보다 민간에게 그걸 많이 떠넘기다 보니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지만 전북 어린이집 대표들은 정치권이 이 문제를 땜질식으로 처방해 문제를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학부모들이 누리예산 갈등 때문에 3년째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정치권의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재작년부터 불거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땜질 처방식으로 그쳤고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지금 혼란을 지금 주고 있으며 영유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여대 야소인 19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며 여소 야대로 바뀌는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누리예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야당이 공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하나가 되어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국민의당은 또 광주 전남과 달리 상대적으로 전북을 소홀하게 챙긴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며 더 큰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광주 가면서 들렸다. 올라가면서 들렸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지도부는 조만간 전북만을 따로 찾아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해 이 약속을 지킬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월까지 지역위원장을 재선임하기로 해 큰 폭의 물갈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지역구의 경우 엄밀한 심사가 필요하고 오랫동안 지역위원장직을 맡은 인물을 속아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해 큰 폭의 교체를 예고했습니다. 지역위원장은 2년 뒤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3선의 최규성 의원과 김춘진 의원이 맞붙을 김제부안 선거구 지역위원장 선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산업단지 부지를 석탄재로 메우려는 계획에 대해 송화진 도지사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송화진 도지사는 전북도의회 박재만 의원의 현안 질문에서 석탄재 매립에 환경 유해성 논란이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지사는 또 석탄재가 환경에 해롭지 않다는 용역은 중부 발전의 비용으로 수행돼 객관성 논란이 있는 만큼 공신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해 석탄재의 유해성 여부를 따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지적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학대와 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하원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애인의 목을 조르고 발을 꺾습니다. 머리채를 잡아 끌거나 뺨을 때리고 발차기로 위협합니다. 겁에 질린 장애인은 반항조차 못합니다. 장애인을 폭행한 사람은 바로 이 시설의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자림원에서는 시설 원장 등이 지적장애 여성 4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습니다. 전주의 한 장애인 시설 운영자는 지적장애인의 재산을 빼앗고 강제로 일을 시켜온 사실이 전주방송 취재 결과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들 사건은 모두 지적장애인 시설에서 일어났고 내부 고발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자치단체의 실태조사와 지도점검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잖아요. 보조금을 주니까 이제 종사자 입상관리, 예산 체계, 그다음에 안전및 위생관리 그런 쪽으로 이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거든요. 의사소통이 어렵고 낯선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보다 정밀한 관찰과 상담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인권지킴이단이나 실태조사를 할 때에도 접촉면을 많이 넓힐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변화가 지금은 필요한 거죠. 그래야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고.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중요합니다. 연 2천만 원 안팎의 적은 임금에 온종일 장애인과 생활해야 하는 시설 종사자들의 스트레스는 위험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상담과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직률도 굉장히 높고 자기네들 감정 조절도 힘든 상태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분들의 스트레스나 감정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전문가들은 장애인 시설의 폭력과 학대를 개인의 문제로만 한정시켜서는 안 된다며 사회복지 시스템 전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라북도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해 생계와 정신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잠재적 피해자를 발굴하기 위해 피해자 추가 신청을 안내하고 접수 지원 창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2013년부터 피해 신청을 접수한 결과 전북에서는 43명이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4명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전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 15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4일 전주의 한 대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하고 학생 식당에서 식사하거나 외식업체의 도시락을 먹은 뒤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습니다. 전라북도는 학생들이 먹은 학생 식당 음식과 도시락을 조사하고 역학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3D 프린터는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지만 가격이 비싼 탓에 소규모 기업이 보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주에 중소기업의 3D 프린터 이용을 지원할 센터가 생겼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3D 프린터로 골격을 만든 닭종이 인형입니다.
닭정이로 일일이 골격까지 만들 때와 제작 기간은 넉 달에서 2주로 제작 비용은 80%가량 줄었습니다. 닭정이 인형 제품의 대중화와 대량 생산의 길이 열린 셈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업체가 고가의 3D 프린터를 보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모든 업체들이 그러겠지만 지금 현재는 고가의 장비를 저희가 구입해서 활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가지고 계신 업체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시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영세 중소기업이 3D 프린터를 이용할 수 있는 전주센터가 생겼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3차원 스캐너와 산업용 3D 프린터 등 70여 가지의 장비를 갖췄습니다. 업체들은 시제품과 제품 틀 제작, 설계와 디자인 등을 저렴한 비용에 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센터 개소를 계기로 3D 프린팅 소재 산업 육성에도 뛰어듭니다. 한국탄소기술원 등과 탄소 섬유를 3D 프린팅 소재로 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이제 탄소 소재를 프린팅할 수 있도록 소재를 개발해서 기업이나 지원을 통해서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신산업으로 떠오른 3D 프린팅이 전주의 산업 구조에도 변화의 바람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 항공대대 이전 공사가 다음 주쯤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는 다음 주에 진입로 개설, 현장 사무소와 울타리 설치 등 송천동 항공대대를 도도동으로 옮기는 이전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항공대대 이전지 주변 주민들이 이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으로 제기한 2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군산시가 적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조선업계 지원에 나섰습니다.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46개 협력업체에 대해 조선업 불황이 해소될 때까지 지방세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지난 5일부터 적자 해소를 위해 과장급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는 등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협력업체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산에 오르며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실록이 만들어낸 터널 아래로 휠체어 행렬이 이어집니다. 몸이 불편해 산행이 쉽지 않은 장애인들과 동행을 자처한 봉사자들입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휠체어를 밀어주는 봉사자의 5km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봉사자의 도움으로 수십 년 만에 첫 나들이를 나온 장애인은 눈부신 봄 햇살이 그저 반갑기만 합니다. 어디 아파트 밖으로 나가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가슴이 팍 뛰는 거,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요. 다리를 대신한 휠체어는 시간이 걸리고 조금 불편할 뿐 걸림돌이 되지 못합니다. 마음이 맑고요. 기분도 좋고 좋은 경치도 보고 여러분도 뵙고 좋아요. 여기 있는 물도 너무 좋고요. 가파른 길을 마주치면 서로가 힘을 합쳐 휠체어를 밀어주고 당겨줍니다. 올라오는 거는 힘들었는데 그 봉사장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괜찮았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출발! 산행이 끝날 무렵 참가자들은 희망의 풍선을 날리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밀어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서 이제 맨날 휠체어를 꺼시는데 그런 게 많이 힘드실 텐데 저도 밀면서 그런 걸 좀 많이 느끼고 굉장히 힘들다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화사한 봄 햇살 속에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한 시간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됐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한국노인복지봉사회 전북지회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전주 루인호텔에서 나눔잔치를 가졌습니다. 한국노인복지봉사회 전북지회는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100여 명을 조성해 전문 의료기관의 건강검진과 상담을 가진 뒤 식사 나눔과 문화 공연을 펼치는 등 훈훈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3만 명에 이르는 전북 장애인들의 건강검진을 전담할 병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북도의회 한완수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를 새로 만들었고 제주도는 장애인 친화병원을 운영할 계획이지만 전라북도는 장애인의 건강검진을 위한 예산과 정책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대 병원은 지난달 21일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은 26살 이준상 씨가 자신의 심장과 간 등 장기를 환자 5명에게 기증하고 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이준상 씨의 부모는 아들이 늘 자신보다 주변의 이웃들을 먼저 생각해왔고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환자들이 아들의 못다한 삶을 살아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장기 기증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 간부 공무원이 파견 근무지에서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모 출연기관은 여직원에게 보고를 할 때 치마를 입으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간부 공무원을 최근 대기 발령시켰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은 성희롱성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어 전라북도가 진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축 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한 축사와 재활용 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21일부터 축사와 가축 분뇨 재활용 시설 82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가축 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6곳을 적발해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3단독은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자신이 운전했다며 거짓으로 진술한 이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익산시 오산면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함께 타고 있던 이 씨가 운전한 것처럼 속이고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1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전주 30도, 완주 31도가 예상돼 한낮에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입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낮게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낮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분포를 보이면서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